안녕하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30년 후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상위 0.03%? 그것도 아니면 하위 99.997%? 서울대 미래사회보고서는 이 대다수에 속하는 계층을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릅니다. 평생 불안정한 노동에 갇힌 계층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 99.997%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이 발표한 미래사회 계급 구조는 2090년 사회를 이렇게 예측합니다. 0.001%의 플랫폼 소유주,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의 지배주주들이죠. 그리고 0.002%의 플랫폼 스타, 상위 크리에이터와 전문가들입니다. 그 아래 AI 계층, 그리고 99.997%의 프레카리아트. 이게 원래는 AGI가 2045년에 출범한다는 가정하에 2017년에 나온 연구였는데요. 근데 지금 2025년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 이내에 AGI가 나올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보고서의 예측은 더 빨라질 거란 얘기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요, AI가 도구가 아닌 계층으로 분류되었다는 겁니다. 왜 AI가 인간과 경쟁하는 계층이 되었을까요? AI가 계층으로 분류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AI가 이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기 때문이죠.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실체 없는 직업이다. 코딩, 디자인, 번역, 상담, 문서 작업,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대체하는, 즉 삭제 비용이 0원이라는 겁니다. 기계랑은 다르죠. 회사 입장에선 해고 비용도 없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냥 AI 구독료만 내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야든 상위 5%의 AI 활용 인재로 키우는 것. 그리고 미래에는 이 AI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극대화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아이가 상위 5%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가 줄어드는 대신에 그 자리를 자본의 가치가 차지하게 되니까요. 이 자본을 무기로 삼는 것, 우리는 이걸 시간의 복리라고 부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투자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한번 볼까요? 매월 15만 원씩 연평균 8%의 수익률로 가정했을 때 0세에 시작하면 60세에 24억 원이 됩니다. 총 투자금은 1억 800만 원이고요. 근데 30세에 시작하면요. 60세에 2.2억밖에 안 됩니다. 총 투자금은 5,400만 원이고요. 보세요. 투자금은 0세 시작이 30세 시작에 비해서 원금으로 치면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결과는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이 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시작해야 되는가? 답은 뇌과학에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해크만 교수의 연구를 보면요. 13세 이전에 자기 통제력 같은 비인지적 능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걸 금융습관으로 연계해보면 13세 이전에는 금융습관 형성에 6개월만 있으면 평생 습관이 구축되는데 13세 이후에는 습관 교정에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비용은 5배에서 10배가 더 든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투자에는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여러분의 투자 방법을 자신있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융에 대해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는 거죠. 주변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냥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부 없이 고점에서 물리고 손해보고 팔면서 역시 주식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요. 그래서 뭐 사면 돼요? 이거예요. 장담하는데 그걸로는 투자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교정 시간 때문에 어른들은 글렀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아이들은 금융경제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투자 습관을 망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어른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불안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죠. 지금 팔면 손해 아닐까?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은데? 이 감정이 장기 투자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감정이 투기와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60% 수익, 40% 손실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에서 60% 수익이 나면 160만 원이 되죠. 근데 거기서 40% 손실이 나면 96만 원이 됩니다. 수익과 손실의 차이는 20%인데 원금으로 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이게 20번 반복하면요. 원금이 66만 원이 됩니다. 수익률은 플러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투자는 시간이 친구지만 투기는 시간이 적입니다. 그리고 이 투기의 함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무섭게도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이 이미 온라인 도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시작하는 나이가 9.3세라는 이야기죠. 시작은 무료 게임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9살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이 첫 번째입니다. 도박에 빠진 경우에요. 무료 게임에서 시작해서 소액 결제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부모 카드까지 도용을 하게 되죠. 6개월 후엔 빚이 890만 원. 가족 신뢰는 붕괴됐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투자 습관을 배운 경우에요. 용돈 관리하고 주식 계좌를 열고 경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만원씩 2만원씩 그렇게 투자했었던 돈이 38만 원이 됐고 경제신문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케이스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이 갈림길을 만드는 건 아이의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의 책임도 아니에요. 바로 부모의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될까요? AI 시대에는 AI 성장에 동승해야 됩니다. 우리의 투자 전략은 단순합니다. AI 기술주에 집중 분산된 나스닥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미국 계좌면 QQQ, 한국 계좌면 나스닥 100 ETF 이런 거죠. 저는 아이들 기본 투자 자산으로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을 추천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AI 시대에 승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 어느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 어느 기업이 대박이 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ETF를 사면 알아서 분산해서 투자를 해주니까요. 과거 18년간 누적 수익률이 1260%입니다. 연평균 10에서 12% 정도 잡을 수 있고요. 우리의 목표는 욕심 없이 나스닥을 기본으로 하되 1%에서 2% 더 나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AI 시대에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면 무슨 가치가 남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자본의 가치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돌리기 위해선 당연히 돈이 들어가니까요. 즉 이러한 AI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계좌만 만들어주는 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계좌만 만들어주는 건 고기를 직접 주는 거지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돈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18년 넘게 세무사로 일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봤는데요. 200억, 300억 넘는 할아버지 유산이 형제들 나눠받고 상속세 내고 나면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다시 손자들한테 넘어가게 되면 10억도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부모가 피땀 흘려서 번 돈, 자식 농사 못 지어서 부모 노후까지 휘청이게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은 결코 부모가 보여주는 세상보다 클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을 이렇게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주말마다 가족 재무 회의를 여는 겁니다. 부모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5년여간 직접 저희 가족에서 실행한 가족 재무 회의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 첫째 아이의 미국 주식 계좌를 공개합니다. 이 계좌의 원금은 800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1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3% 정도의 수익인데 이 수익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의 투자 습관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아이는 용돈이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투자하고 매달 리밸런싱을 직접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를 배우고 인내심을 배우고 복리의 마법을 직접 체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개의 계좌를 더 나머지는 제가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최초의 시드머니, 아이 돌잔치의 어떤 축하금으로 받았었던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수년간 투자를 해오면서 5천만 원 정도로
불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이한테 낚시질을 살살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같이 어떤 재무 회의나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 큰 틀을 정하고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들을 검색해서 세부적으로 찾아보고 고민해서 최종 결정과 비중은 아이가 직접 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냥 무조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는 게 없는 상황에서 어른들도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의 틀을 접어주고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주고 아이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살살살살 낚시질을 해주는 거죠. 자, 아이가 고른 종목을 보세요. AI 시대를 고민하고 종목을 선택했는데요. 처음에는 오픈 AI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빠가 맨날 AI 모델 돌리는 걸 보고 아, GPU가 중요하구나 직접 보고 느껴서 선택한 엔비디아 이렇게 두 가지 기업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 재무회의와 저와 함께 투자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투자하고 자본주의로 인해서 금융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필수 결제 시스템인 비자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S&P 500 ETF로 분산 효과를 더한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1,000만 원을 증여해 주셨어요. 저는 아이에게 네가 다 운영해 볼래?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미국 주식 수익률은 좋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투자해주고 있는 자산 배분은 수익률 자체는 그보다 못하지만 훨씬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반씩 나눠서 반은 아이가 관리하게 한 거죠. 그동안 교육의 결과로 13살짜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안정성은 세무 지식에서 완성됩니다. 99%가 모르는 절세 전략, 유기정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여는 재산을 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목돈이 있으면 그렇게 투자해주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 역시 아이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밖에 투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매번 신고하려면 엄청 번거롭겠죠. 그래서 유기정기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10년치를 신고하고 또 추가로 1년에 3%씩 현재가치 할인을 통해서 실제 금액보다 더 줄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고 저는 금융경제 교육과 더불어서 2번 정도의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20세까지 4천만 원 정도 부모가 증여해 줄 수 있다면 부모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금융자산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운용해주면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나중에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나이까지의 가치 증가분은 깔끔하게 증여세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이후 분부터 아이가 스스로 계좌를 운용한 내역을 잘 남겨야만 합니다. 부자 아빠 부자 아이라는 제 책에 이 모든 교육 방법과 소통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은 제가 만든 금융교육 올인원 사이트인 포트폴리오 easyinit.com 이 사이트에서 아이와 함께 백테스트를 돌려보고 리밸런싱도 체험하면서 금융 낚시하는 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입니다. 가상계좌로 연습하고 실제 계좌로 실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역을 남겨서 증여세까지 대비하는 게 제 책과 사이트를 만든 목적입니다. 워렌 버핏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은 S&P 500을 꾸준히 사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렇게 쉽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워렌 버핏의 답이 의미심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 되길 원치 않는다. 지금 아끼고 투자해서 20년, 30년 후에 그게 10억이 된다고 생각해도 너무 지루하고 너무 막연하고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0년이 뭐예요? 50년 후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고 또 AI 시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고 해줘야만 합니다.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돈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최소한 은수저처럼 이상으로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99.99%의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유튜브 100날 보고 첫날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아이와 함께 첫 투자 계좌를 개설하고 첫 가족 재무회의를 열고 첫 투자 결정을 함께 내리시길 바랍니다.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